임진왜란, 조선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았던 그때 이순신이라는 이름이 불패의 신화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불멸의 영웅 곁에는 그의 전략을 이해하고 묵묵히 따르며 때로는 그보다 더 오랜 경험으로 지탱해준 또 다른 위대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순신 장군의 빛나는 업적 뒤에 가려져 있던, 그러나 그 어떤 영웅 못지않게 빛나는 삶을 살았던 한 노장군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조선 수군의 기틀을 다지고 노구를 이끌고 전쟁의 한복판에서 이순신 장군과 함께 역사를 쓴 인물. 오늘 우리는 그 이름을 다시 기억하고자 합니다. 정걸 장군, 그의 위대한 삶을 지금부터 따라가 봅니다. 정걸 장군은 중종 9년, 서기 1514년에 전라남도 고흥군 포두면 길두리 후동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자는 영중이요, 호는 송정입니다. 조선 중기는 안으로는 훈구 세력과 사림 세력의 갈등, 밖으로는 왜구와 여진족의 잦은 침략으로 인해 나라가 불안정한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정걸은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는 마음을 품고 성장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학문에 정진하며 문의 소양을 쌓았지만 점차 무의 중요성을 깨닫고 무인의 길을 걷기로 결심합니다. 타고난 체력과 강인한 정신력으로 무예를 익히는 데 매진했고, 이는 훗날 그가 조선의 무장으로서 활약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그리고 1544년, 그의 나이 30세 되던 해, 정걸은 무과에 당당히 급제하며 관직에 발을 들입니다. 그는 훈련원봉사, 선전관, 서북면 병마만호 등 주요 요직을 거치며 북방의 국경을 지키는 데 헌신했습니다. 조선의 북쪽 국경은 끊임없이 여진족의 침략에 시달렸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그는 실제 전투를 경험하며 군사 전술과 지휘 능력을 갈고닦았습니다. 변방에서 백성을 보살피고 국방을 튼튼히 하는 경험을 통해 그는 조선의 군인으로서 단단한 기틀을 다져나갑니다. 육지에서의 경험은 훗날 해전 지휘에도 큰 통찰력을 주었을 것입니다. 정걸 장군이 젊은 무장으로서 빛을 발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1555년에 발생한 을묘해변입니다. 당시 수많은 왜구가 전라도 해안을 따라 대규모로 침략하여 장흥과 강진, 해남 등지를 유린하며 백성들을 약탈하고 학살하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정걸은 남도포만으로서 왜구를 상대로 혁혁한 공을 세워 그들을 무찌릅니다. 그의 신속하고 과감한 지휘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공로로 그는 남도포만호에 임명되었고 본격적으로 해군 지휘관으로서의 역량을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이후 정걸 장군은 부안연감, 온성부사, 종성부사, 경상우수사, 전라좌수사, 전라우수사, 장흥부사, 전라병사, 창원부사 등 6회를 아우르는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치며 국방의 요충지에서 조선을 지켜냈습니다. 그는 특히 해전 경험이 풍부하여 수군 지휘관으로서 조선 수군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의 지휘 아래 조선의 수군은 더욱 정예화되고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왜구의 침략에 대비할 수 있는 힘을 길렀습니다. 정걸 장군의 진정한 위대함은 단순히 전투 지휘관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조선 수군의 주력 전함인 판옥선의 건조에 깊이 관여하여 그 성능을 더욱 개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판옥선은 당시 외선보다 견고하고 안정성이 뛰어나 조선 수군의 핵심 전력이었죠. 또한 그는 화전, 철령전과 같은 신형 화살과 대총통과 같은 강력한 화포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조선 수군의 화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무기들은 훗날 임진왜란에서 조선 수군이 승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는 단순히 싸우는 것을 넘어 적을 효율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드는 데 앞장선 선구자였습니다. 1592년, 피할 수 없는 임진왜란이 발발했습니다. 70대 후반의 고령으로 이미 은퇴를 고려할 만한 나이였지만 정걸 장군은 나라의 위기 앞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 78세, 한창대의 젊은 장군들도 버거워하는 전쟁터였지만 그는 오히려 후배들을 이끌고 불굴의 정신으로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그의 헌신은 단순한 의무감을 넘어선 조국을 향한 뜨거운 애국심의 발현이었습니다. 정걸 장군은 전라좌수사로 부임한 이순신 장군보다 무려 31세나 연상인 대선배였습니다. 오랜 세월 수많은 직책을 두루 거치며 산전수전 다 겪은 노련한 백전노장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순신 장군의 밑에서 전라좌수군 조방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묵묵히 보좌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에게 해전 경험이 부족했던 초기에 정걸 장군은 마치 스승처럼 자신의 노련한 경험과 지혜를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는 이순신의 작전 구상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자신의 지휘력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정걸 장군은 이순신 장군이 지휘한 초기 예전에서부터 든든한 조력자였습니다. 옥포, 사천, 당포, 한산도 등 연이은 승리의 바다에는 언제나 정걸 장군의 존재가 함께했습니다. 특히 이순신 장군의 트레이드마크인 하객진 전술이 빛을 발했던 한산도 대첩에서도 정걸 장군은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이순신 장군과 힘을 합쳐 왜군들을 한산도로 유인했고 하객진으로 완벽하게 포위한 후 왜적들을 섬멸하고 퇴각시켰습니다. 노련한 경험과 수십 년간 쌓아온 전 경험은 젊은 이순신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혁신적인 전술을 구사할 때 정걸 장군은 노련하게 함대를 지휘하며 이순신 장군의 전략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했습니다. 그는 마치 거대한 나무처럼 흔들림 없이 이순신 장군과 조선 수군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정걸 장군의 활약은 바다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1593년 육지에서 벌어진 행주대첩에도 그는 충청수사의 자격으로 참전하여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육해를 넘나들며 나라를 지킨 그의 투호는 모든 장병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한양탈환전 등 주요 전투에서 수군을 이끌고 참여하는 등 그는 온몸을 바쳐 조국을 위해 헌신한 참된 군인이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전천후 활약은 그가 단순한 수군 지휘관을 넘어 조선 전체 국방의 큰 그림을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군사 전문가였음을 보여줍니다. 정걸 장군은 임진왜란이 한창이던 1595년 81세의 나이로 관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정유재란이 한창이던 1597년 83세를 일기로 눈을 감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아들 정연과 손자 정록 또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 의병으로 참전하여 왜군에 맞서 싸우다 순절했다고 하니 그야말로 3대가 나라를 위해 몸바친 위대한 가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토록 헌신적인 삶을 살았던 그의 존재는 후대에 길이 기억되어야 마땅했습니다. 정걸 장군의 업적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고향인 고흥군 포두면에는 그를 배양하는 안동사가 세워졌고 2015년에는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고흥에 주둔하는 향토부대의 이름이 정걸대대로 명명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중에게는 아직 그 이름이 이순신 장군만큼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순신 장군의 불멸의 명성 뒤에 가려져 때로는 숨은 영웅으로 불리기도 했던 정걸 장군의 존재를 다시금 되새겨야 합니다. 역사 속 수많은 숨은 영웅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을 제대로 기억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이자 미래를 위한 지혜일 것입니다. 정걸 장군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투철한 애국심으로 나라를 지켜낸 진정한 호국 영웅입니다. 그의 삶은 겸손함과 지혜, 그리고 불굴의 의지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기억하듯 이제는 정걸 장군이라는 이름도 함께 기억하고 그의 위대한 업적을 다음 세대에 전달해야 할 때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한 개인이 나라를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영웅은 빛나는 스포트라이트 뒤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정걸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어떤 감명을 받으셨나요? 그의 이야기가 이 시대에 어떤 의미를 준다고 생각하시나요? 정걸 장군, 그의 이름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용기와 영감을 주는 영원히 기억될 위대한 이름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더욱 흥미진진한 역사 이야기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소중한 응원 잊지 마세요.